5부에서 만나봅니다. 자, 4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도 말씀드린 337 건강법은 과연 왜 337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며 함께 가고자 원하는 것은 국민 건강 홀로서기 캠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일이냐라며 정말 외롭게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릴 것이요. 평생 건강 홀로서기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함께 만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수명 100세 시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랑의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 가운데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과 같은 삶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함께 노력해 갑시다. 자, 꼭 눈을 감기보다도 아무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스쳐 지나가고 있죠. 매일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눈, 코, 입, 귀, 손, 발, 내 몸의 여기저기를 잠시 만져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또 그 부분을 진정 사랑으로 되어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진정 나에게 먼저 감사하며 나에게 먼저 사랑을 나눠 봅시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과 이웃에게 미처 깨닫지 못하여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우리 함께 전하여 봅시다. 모든 것을 다시 보고 느끼며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만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힘이란 한마디로 원기와 저항 면역력입니다. 원기와 저항 면역력에 충실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기초대사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원활한 상태라야 되겠죠. 기본 기초대사라는 소화대변 소변 피를 만들고 돌리는 일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1000명 있는 학교인데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점심 식사 안에 안타깝게도 식중독균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1000명의 학생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면 무탈한 학생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기본 면역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은 고백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얘야, 건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소화대변, 소변, 호흡, 숙면, 따뜻한 몸, 이 마음의 7가지 얘기했고 플러스 알파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미리. 단 하루의 일과 생활 습관. 24시간이 30번이 한 달이요. 한 달이 12번 1년이요. 100평생을 살았다면 그 100평생이란 모두 그것이 1년, 한 달, 24시간 하루의 반복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반복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알고 계십니까?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하루 세끼 먹는 거, 숙면에 관계된 거, 직업에 대한 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거, 운동의 관계에 대한 거, 이 모든 것은 매일 아침에 기상의 상쾌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5가지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음식 올바로 섭취하고 있나요? 물은 충분히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 피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내장의 공장은 잘 가동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몸 전체로 이 모든 잘 보내주고 있나요? 중요한 건 노폐물, 그 찌꺼기 처리를 위하여 소변, 대변, 땀 등으로 잘 버려지고 있는지 이 기본 조건이 충실한 상태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평범한 논리라고 제가 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기에. 하지만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으며 게으름 등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이미 병들어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쉽고도 단순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속담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든 병 내가 해결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 내가 바꿔야 하고 오랜 시간 만들어 온 병을 안고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노후를 온전히 대비하며 이웃의 위로와 건강봉사로 삶의 의미와 아름다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내 생의 마지막 기회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 점을 먼저 짚고 가면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만든 병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표현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과 악화 정도를 또한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처합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단 하루의 반복이었다. 그 고정의 원인은 내장이 비롯됐다. 문제의 진행 과정이라는 병력의 증상도 알아야 한다. 표현된 증상이 정확한 이해와 접근이 우선될 때 비로소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해결 방법을 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뇌와 내장인의 조절 방법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원인의 해결이니까. 표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과 통증 해소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337 건강관리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337은 어떤 내용일까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치료하는 건강전이가 분명히 비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통당한 내 몸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자가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이것을 실생활 응용 방법으로의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3이라는 것은 쉽게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가운데 있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가 드리워져 그 그림자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병이라는 것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하나를 끌어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몸을 만든다면 몸의 문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원리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공장인 오장육부 내장. 근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척추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뇌와 내장과 척추의 3, 두 번째 3이죠. 그리고 이건 쉽게 다 세 번째로서 7이란 소화대변, 소변, 호흡, 그 다음에 숙면, 따뜻한 몸, 마음의 평안. 이 7가지가 되니까 즉 세 가지 7가지를 먼저 자세히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책을 좀 낸 것이 있죠. 몸짱하니 바로 제가 최고의 건강 노하우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에 안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내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책이 아니라 실제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몸 사용 설명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척추에 대한 기본 설명이 좀 빠져 있어요. 추가합니다. 자, 척추의 이해. 동물은 대부분 수평보행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지구의 중력과 그에 의한 눌림 현상으로 우리 인간은 퇴행성 관절 이상이라는 협착과 디스크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뼈의 문제는 하반신의 문제로 이어지고 목뼈의 문제는 전신마비 또는 어깨 통증과 팔 저림 등으로 올 수가 있는데 특히 목뼈를 위주로 한 안면불수, 편마비, 턱, 하악관절, 눈, 코, 입, 귀의 문제 등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가 정확히 대칭, 반으로 나뉘어져 기능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두뇌는 우리 몸을 좌우로 나눠 놓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율신경도 좌우로 구분되어 일하고 있다는 것과 좌측의 문제, 좌측 뇌 이상이 우측의 마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척추가 이렇게 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뇌와 내장과 척추의 삼각관계의 기본적인 바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두 번째 척추에 대한 것은 척추신경을 통하여 우리 몸의 기능 조절과 특히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인 오장육부 내장의 운영과 그를 위한 기능 조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장과 두뇌를 연결해준 척추는 이 세 가지가 몸의 핵심 기관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 척추의 좌우 31쌍의 척추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오장육부는 물론이요. 몸 전체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장의 병은 척추의 병이요. 척추의 병은 내장의 병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또는 어떤 이유로든 척추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내장 장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며 반대로 내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척추와 연관되어 그 척추와 연관된 우리 몸 겉, 바로 이것은 경락상이라고 봐도 되지만 이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바로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오래된 자세 불량 또는 직업적인 문제, 반복된 잘못된 운동, 또 한쪽 방향으로 반복된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척추에는 우리 몸 오장육부라는 내장이 정확히 관여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척추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부위를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척추의 이해 가운데 척추 운동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척추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척추 교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 방법을 저 나름대로 개발한 것도 있지만 물론 다 대부분 배운 것이긴 하지만요. 다리가 저리다, 허리를 구부리지 못한다. 이럴 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목뼈 참 문제가 쉽게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척추에 심각한 비정상적 상태의 문제가 있다면 교정이 필요하고 또한 그에 맞는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데 이는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전문 과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이해와 해결을 위한 방법 등은 정규 과정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쉽게 응용 가능한 자가치유 방법들은 다음 편 6부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그걸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당신을 꼭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지 아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확인, 체험, 결과 그에 따르는 공감되지 않는 내용으로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없다면 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에도 썼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비논리적이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6부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